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라고 마이크 타이슨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오늘은 동적 자산 배분이 선물한 4월의 6대 레슨이라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니, 4월에 동적 자산 배분은 처음 맞았는데 무슨 레슨이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역시 사람은 깨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레슨이 중요합니다. 전략 여러 개의 분산 투자하라. 네, 저 같은 경우는 4개 전략의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LAA, 듀얼 모멘텀, VAA, 그리고 채권. 이렇게 4개를 했거든요. 자, 아마 이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A는 4월 한 달 동안에 8.8%, 그리고 듀얼 모멘텀은 13%를 쳐 맞았습니다. 듀얼 모멘텀은 스파이를 하고 있었고, LAA는 QQQ랑 그 미국 그 가치주랑 대형 가치주랑 그리고 채권이랑 금이랑 하고 있었는데 둘 다 폭망했죠. 근데 요 2개의 비중이 저는 50%이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현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익이 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개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2개는 이미 현금으로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마이너스 5.5%로 줄어듭니다. 자, 근데 이게 두 번째 레슨 있죠.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재미없으면은 동적 자산 배분도 당연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달러화가 좀 살려준다라는 걸 이번에 아주 크게 체험을 했고요. 왜냐면은 4월에 달러화가 4% 수익을 냈습니다. 원화 대비 4% 올랐어요. 그래서 원화로 보면은 4월에 제 포트폴리오 총 손실이 마이너스 1.67%였어요. 동적 자산 배분 쪽에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 하락장 초반에는 동적 자산 배분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하락장이 막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 달러화가 원화 대비 선방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나뉘어가지고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지게 되면은 그게 안전자산, 즉 달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금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제가 1.7%밖에 안 깨진 거죠.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안 깨질지 몰랐는데 저한테도 이게 레슨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레슨, 유니버스에 실물 자산이 있는 게 좋겠구나라고 제가 확실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렇게 2022년 초처럼 주식과 채권이 동시 무너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PAA 같은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했는데 PA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 IEF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IEF를 가지고 쳐맞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유니버스에 확실히 실물 자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이 있는데 요 3개가 동시에 다 같이 무너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929년 빼고는 없습니다. 그때는 경제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3개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제가 기억하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물자산이 있는 전략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물자산 비중이 이제 있는 전략이 뭐 이제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사실 거의 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물자산 비중이 20% 미만인 전략들이 뭐 PA, DA 이런 전략들이 있고 실물자산들이 없는 전략이 있는데 이런 전략들이 있죠. 참고로 저는 지금 여기랑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확실히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보고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배우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4월에 운이 좋아가지고 원화 대비 1.6%밖에 안 깨졌어요. 이제 그거는 좋은데, 근데 실무 자산이 아예 없는 동적 자산 배분,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LA는 조금 있죠. 금이 좀 붙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GTA라든지 FA라든지 AA 같은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그 자산의 3분의 1 언저리를 원자재 또는 금에 갖다 박았거든요. 그래서 꽤 잘 버텼어요. 이런 거를 보고 조금 배웠습니다. 네 번째 레슨, 안전자산에는 현금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PA 얘기를 했었죠. 이제 PA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 한계가 있는데 그게 현금이 아니고 IEF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TLT, IEF, AGG 같은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이 채권들도 다 망가졌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전자산을 아예 현금으로 가져가면은 이것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너무 많이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VA 같은 컨셉이 괜찮은 것 같아요. VA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 3개가 있습니다. LQD, IF, 그리고 샤이 또는 현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3개 안전자산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잘 나간 안전자산에 또는 최근에 가장 덜 못 나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VA 같은 경우는 LQD와 IF도 심상치 않으니까 현금으로 도망갔거든요. 이제 이게 신의 한 수였죠. 왜냐하면은 사실 올해 그 현금 수익률이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주식은 작살났고 채권도 작살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전략들에는 현금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예를 들면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죠. 여기는 안전자산이 AGG이고요. PA는 IF고 가속 듀얼 모멘텀도 TLT나 TIP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AGG고 예를 들면 요런 자산들은 현금을 실제로 안전자산으로 쓰고 있고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이 방법 안전자산이 여러 개 있는 거 이 안전자산 중에서도 선택이 가능한 거 이런 전략들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다라고 이번에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5번째 레슨 MDD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제가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저 교묘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MDD 하고 있는데 네, 이 MDD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책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MDD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면서 처맞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처맞을 수 있는 구간에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얻어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와 MDD 10% 15% 그거 별거 아니잖아. 나는 50%도 견딜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너 못 견뎌 몇 억이 있으면은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억이 넘는 사람은 거의 뭐 워렌 버핏의 현자급 뭐든 뭐 DP 같은 분들 이런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MDD가 50%예요. 50%. 근데 내 자산이 몇 억이 넘어. 그러면은 못 견딥니다. 그거 알아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MDD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실제로 얻어맞을 수도 있고 10% 15%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라는 거를 이번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처맞기 전에는 계획이 있다.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라고 마이크 타이슨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6번째 레슨은 이게 이제 이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PA 전략과 위타 전략은 이번에 MDD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빼야 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554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동적자산 배분의 경우에는 MDD를 갱신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 보면요. 갱신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평균 수익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이 나왔다라는 게 중론이었고요. 한마디로 MDD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그때 투자하면은 한 달 만에 평균 수익이 2.4배를 벌 수 있었다. 1년 동안 투자를 해도 평균 수익이 1.7배를 벌 수 있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전략 예를 들면은 PA 같은 전략에 복리 수익이 10%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MDD를 갱신했을 때 들어가면 우리는 1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17% 정도 먹을 수 있었다.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MDD를 갱신할 경우 이제 이때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향후 한 달에서 1년짜리 수익이 평균보다는 월등 높았다라는 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그냥 554번 영상의 리마인더입니다. 전략 개선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백테스트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그리고 데이터 얻는 게 힘들죠. 혹시 하실 분 있으신가요? 뜨등 네, 혹시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자산을 AGG로 하고 있는데 이 AGG 대신에 LQD 플러스 AGG 플러스 현금 콤보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1년 수익을 봐가지고 LQD, AGG 현금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거나 가장 덜 떨어진 자산의 예를 들면은 이제 스파이를 팔게 되면은 이제 이 3개 중에 하나에 돈을 갖다 박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고요. AGG에 무조건 넣는 것보다는 이 3개 중에 하나 또는 이제 VA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자산이 4개가 있는데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개도국 주식, 채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GLD나 DBC도 포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PA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자산이 지금 IF인데 요것도 똑같이 LQD 플러스 IF 플러스 현금 요 3개 중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간 안전자산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수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요. 가속 듀얼 모멘텀도 안전자산이 지금 TLT 플러스 TIP인데
때문에 여기서는 TLT, TIP, 현금 요 세 개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또 생각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다 백테스트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은 정말 웰컴이고, 혹시 이렇게 하면은 CAGR와 MDD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는 정말 땡큐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이 영상의 요약을 보면은, 네, 저는 동적 자산 배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매달 보여드리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책을 사가지고 그냥 전략에 혹해가지고 그냥 따라 하지 않고 실제로 이게 매월 하면은 어떤 식으로 디벨롭이 되는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 책에서 보면은 본이 10에서 15% 버는 거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고통이 확실히 따르다라는 것도 이번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략을 여러 개 분산 투자하는 건 제가 보기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오로지 듀얼 모멘텀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0몇 프로 쳐맞는 거죠. 재미없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버프라는 게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주식이 뜬금없이 터맞을 경우에는 달러가 올라가지고 내 손실을 그래도 꽤 많이 커버해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니버스에 실물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안전 자산도 한 개보다는 세 개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 수익이 좋은 안전 자산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걸 이번에 배웠고요. MDD라는 거는 겪어보면은 아프다. 그리고 그래도 아프다고 이제 떠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DD를 갱신한 후에도 전략을 그냥 고수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 6대 레슨 제가 보기엔 너무 유익했는데 동의를 해주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